전문가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AI 기술 발전과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상훈 원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K-팝 아이돌을 다룬 K-팝 데몬 헌터스가 OTT 글로벌 차트에서 오징어 게임 3와 함께 지금 최상위권을 기록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게 K-팝 데몬 헌터스가 당연히 한국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의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만들었다는 점에서 좀 흥미롭더라고요. 이제 뭐 K 콘텐츠를 다른 나라에서도 제작하고 이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K 콘텐츠는 뭐 통상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사람이 만들고 우리나라 회사가 투자하고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젠 미국 회사가 또는 다른 나라의 회사와 제작진이 우리 소재를 한국적인 소재를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만들고 또 작품 전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그것이 특히 글로벌 흥행 대성공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센세이션한 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해외에 더 많은 뭐 메이저 제작사는 물론이고 많은 제작자들이 한국의 어떤 스토리, 한국적인 콘텐츠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이 애니메이션이 이제 애니메이션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빌보드와 스포티파이 같은 음원 사이트에서도 그 OST 전곡이 모두 다 아주 상위권에 올라가 있고, 심지어는 어떤 부분에서는 BTS마저도 능가했다 이럴 정도로 대단히 흥미로운 뉴스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나오는 수많은 어떤 문화적 상징들, 그러니까 호랑이라든가 까치라든가 또 놀이개, 그리고 뭐 사용하고 있는 검이라든가 또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한국적인데, 이걸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제작자가 만들었으면 이만큼 너무 로컬적인 걸 강조하지 않았을까 하고 우려를 하고 이렇게까지 한국적인 요소를 드러내지 못했을 거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제작자가 정말 100% 아니 그 이상으로 한국적인 소재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의 K컬처의 어떤 핵심적인 문화적인 요소들이 이젠 정말 주류가 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근데 이 K-팝 데몬 헌터스의 제작비가 1,000억 원을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이와 비교하면 국내 제작 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만큼 풍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업계에는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미국 할리우드하고 비슷한 규모의 제작비를 투자할 수 있는 다른 나라 제작자는 사실상 없죠. 하지만 물론 제작비가 많으면 더 흥행에 성공할 수 있고 또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예컨대 독창적인 스토리라든가 또는 뛰어난 기획력, 연출력, 그리고 또 체계적인 제작 시스템, 그리고 또 뭐 마케팅 능력, 이런 것들이 제작비 부분을 충분히 또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제작사가 만든 킹 오브 킹스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이 이제 지난 4월에 미국에서 개봉을 했는데 기생충을 능가하는 큰 흥행을 이루었습니다. 마침 또 우리나라에서도 어제부터 지금 개봉이 되었는데요. 이처럼 말씀드린 그런 투자금 이외의 요소들을 우리가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지금 언급하신 K-팝 데몬 헌터스도 그렇고, 비록 우리가 만든 건 아니지만 또 킹 오브 킹스 같은 그런 작품들이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동안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많이 얘기했지만 지난 달에 그 미국의 이제 토니상이라고 하는 연극과 뮤지컬 부분의 최고의 상이 있습니다. 이 상에서 우리나라의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는 뮤지컬이 무려 6개 부분의 상을 수상을 했거든요. 이 토니상을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 이제 4개의 굉장히 유명한 상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잘 아는 오스카상은 영화 부분이고, 그래미는 이제 대중음악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에미상은 TV 텔레비전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토니상은 연극 뮤지컬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미국 그리고 영국에 이어서 거의 3번째로 이 4개 상을 모두 수상한 나라라고 이렇게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건 뭐 정말 엄청난 그게 성과죠. 그래 이처럼
우리가 그러면 큰 성공을 거두게 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보편적인 스토리, 그리고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것들이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킬링 타임이 아니라 뭔가 가족의 어떤 유대감이라든가 또는 우정, 사랑 이런 요소들을 따뜻하게 잘 표현하고 있어서 보편적으로 잘 인기를 얻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요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역량을 계속 키워나가고 또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면 성공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말 그야말로 우리 문화가 세계에 통한다는 것을 지금 좀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들을 보고 있는데, 뭐 한편 미디어 콘텐츠 분야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또 그 변화도 빨리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기술 중에서 뭐 어떤 기술이 좀 콘텐츠 제작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기술을 말씀드리면 이제 특수 시각 효과라고 하는 VFX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VFX를 얘기하자면 또 이제 컴퓨터 그래픽, CG라고 부르는 이 기술을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CG는 어떤 캐릭터를 컴퓨터적으로 이제 묘사하는 것이고, VFX는 영화나 드라마, 영상의 모든 장면을 영상을 그 목적에 따라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것은 뭐 굉장히 사실적으로 구현할 수도 있고, 또는 현실에서 구현할 수 없는 장면을 또 공상의 것들을 실제로 또 구현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VFX 기술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AI 기술과 결합하면서 더 큰 전환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기생충 영화 같은 경우에도 그 큰 대저택에서 이제 주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저택이 사실은 1층까지만 별도로 제작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다 VFX 기술을 이용해서 그 공간을 그려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런 집에 진짜 있는 줄 알고 생각하지만 전혀 사실은 아니거든요. 예, 이것을 우리나라의 이제 덱스터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구현을 했고, 예. 그래서 이처럼 우리나라의 이제 VFX 기술도 상당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혹시 승리호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SF물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동안 사실은 뭐 우주 영화를 만든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물론 어린이물에서는 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건 좀 재미 삼아서 했던 거고, 영화로서 만든 거는 이 승리호가 제대로 된 최초의 우주 SF다. 그래서 이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 기술자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예. 굉장히 큰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뭐 나온 또 수많은 작품들을 보면 계속적으로 이 VFX 기술이 발전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점에서 가장 뛰어난 VFX 기술을 한번 또 경험을 하고 싶으신다면 우리나라 작품은 아닙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상영하고 있는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F1 The Movie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이게 포뮬러 1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경주를 이제 주제로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 보면은 그 차량, 경주 차량이 대당 뭐 거의 수십억, 심지어는 100억을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 차량들이 막 부서지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F2라는 그 밑에 등급의 차를 실제로 가져와서 움직이면서 이걸 VFX 기술을 이용해서 망가뜨리기도 하고 뭐 달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VFX 기술로 어떤 외관, 그러니까 사람이나 또는 사물의 외관을 다시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또 이 엔진 소리, 그다음에 주변 관객들의 모습들, 경기장 모습 이런 것들을 다 만들 수 있다는 게 지금 VFX 기술의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작품들을 다 봤는데요. 이게 그런 기술들이 적용됐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발전한 거죠. 예. 네. 근데 또 말씀해 주신 이 AI 기술이 지금 콘텐츠 제작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지 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AI 기술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뭐 첫 번째로는 제작비 절감입니다. 그리고 또 제작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고, 또 이제 위험한 어떤 장면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시도, 아까 말씀드린 승리호 같은 우주 공간을 그린다든가, 완전히 상상 속에서 한 번도 누가 이렇게 구현해내지 못한 그런 장면,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내든가 할 때에 AI를 사용하면
훨씬 더 쉽게 구인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이제 AI가 많이 사용되는데 지금 그 AI가 이제는 하나의 또 새로운 장르로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최근에 이제 폐막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이제에서 그 개막적으로 완전히 AI를 이용해서 스토리 기획부터 시작해서 후반 작업까지 100% AI로 만든 영화가 개막적으로 상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그러면 정말 영화가 맞느냐 하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이 AI 기술 발전과 함께 영화 제작 방식이 얼마나 크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AI 기술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VFX하고 이제 결합이 돼서 굉장히 더 비용도 줄이고 있는데요. 그 정교함도 더 높이고 있고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넷플릭스에서 성공했던 우리 한국 드라마들이 또 이 기술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괴물이라든가 뭐 지금 우리 학교는 경성 크리처 같은 이런 작품들이 VFX와 AI를 적절히 섞어서 만든 그런 뛰어난 작품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이제 AI는 영상 제작에 있어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에서도 활용이 되고 그리고 그 비중과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런 게 한 말씀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식 뭐 큰 제작사뿐만이 아니라 작은 제작사 또는 독립적 제작자들도 이 AI를 이용해서 나름대로 본인들이 구현하고 싶은 아이디어, 스토리를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좀 많이 스며 들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끝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정부도 지금 AI 기술 활용을 위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K 콘텐츠를 더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또 세계적인 영향력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AI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가 굉장히 좀 분기점이 되는 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기정통부와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통해서 이 AI 기술을 이용한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같은 경우에 AI 디지털 기반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을 올해 시작했는데요. 이 사업은 AI 디지털 기술을 콘텐츠 제작 단계에 반드시 20% 이상 사용토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우리 제작사들이 이 기술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실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제작 경험을 좀 많이 늘려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이 AI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이라는 그 이름 하에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등의 또 장편, 단편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는 이 콘텐츠 진흥원이 편당 70억을 지원하는 그런 아주 대규모의 사업 과제도 지금 공고를 했습니다. 예. 이게 3편을 이제 선택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제작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상원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